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현대소설과 시나리오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현대소설로 출제된 작품이 오정희의 겨울뜸북인데 아마 수험생들은 좀 낯설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오정희의 겨울뜸북이는 오정희의 소설 집 중에 윤현의 뜰이라는 소설집에 들어있습니다. 이 윤현의 뜰에는 윤현의 뜰과 중국인의 거리라는 작품 등등이 있는데 중국인의 거리는 이미 수능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문학교과서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아마 중국인의 거리, 윤현의 뜰을 모의고사를 풀거나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겨울뜸북이는 아마 경험한 학생이 좀 드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문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이청준의 선악동 나그네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선악동 나그네는 여러분 판소리를 소재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결국 이제 한을 가지고 있고 그 한을 판소리라는 예술을 통해서 승화시킨다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 두 작품의 해설은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어떻게 요약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소설은 갈등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경낭자전이라는 소설을 해설해 줄 때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갈등하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 남편, 아들 때문이죠. 근데 결국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아내가 너무 그리우니까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는 그래도 과거 시험 보고 벼슬을 해야 된다. 즉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결국 남자 여자가 아주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갈등을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중에는 여러분 이런 갈등 중심이 아니고 인물 중심으로 나오는 소설도 있고요. 알았죠? 그리고 또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쓰는 소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소설 지문을 요약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 소설 지문이 여러분 좀 길죠. 길지만 대체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소설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의 겨울뜸북이를 보겠습니다. 어디만큼 왔니? 신장로까지 왔다. 이것은 오빠가 생각해낸 놀이였습니다. 집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신장로 길을 따라서 제울제울 걷는 동안 배고픔과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잊을 수 있어서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문답놀이를 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문답놀이고요. 이 문답놀이를 한 이유는 이제 오빠하고 나하고 배고픔을 잊으면서 또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죠. 어디만큼 왔어? 다 왔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담장에서 뛰어내려 어슬어슬한 땅거미 속에 솟아오르듯 나타나는 어머니를 향해서 뛰는 것이 놀이의 끝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낯선 곳에서부터 집까지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면서 떡도 사 먹고 한껏 늑장을 부리면서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 돌아오지 않고 기억에 오빠는 뭐라고 얘기해? 개울에 빠졌어 또는 산구배 호랑이에게 물려갔어 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개울가에 빠졌다 또는 산구배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라고 하면 이제 어린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땅거미는 제법 짙어져 동구 밖에 신장로가 널어놓은 광목천처럼 시기에 떠올랐고 어디까지 왔어? 내가 짜증스럽게 재촉을 해도 오빠는 아무 대답이 없고 결국 어머니를 기다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밑에 줄을 읽어보면 이건 이제 과거 회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사실 그때 일은 빛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있어서 대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하듯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공상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그런대로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우리는 쓸쓸함과 정다움을 호젓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은 풍뎅이를 땅에 묻고 7밤 자면 나비가 된다는 둥, 꽃씨를 먹고 햇빛을 쬐면 꽃나무가 뱃속에서 나온다는 둥 거짓말을 치고 뻥을 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다 누구의 얘기라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나라는 인물이 이제 어린 시절에 뭐를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빠를 떠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결국 문답놀이를 하면서 오빠하고 엄마를 기다렸고, 이 인물들이 어린 시절의 그 처지 자체는 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난했었구나. 그걸 지금 과거 회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는 이제 머릿속에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역다반이나 김 따위를 잔뜩 이고 행상을 나간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여름 저녁, 나는 문원에 돌 떨어지듯 풍덩, 자 tum벙tum벙 울어대는 뜸부기 소리를 들으며 뜸북뜸북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던데. 이 다 노래 가락입니다.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부르며 어서서 오빠가 커서 엄마 장사 다니지 않아도 되게 이 노래처럼 비단구두를 사오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과거고요. 뭐라고요? 과거. 여기까지가 과거고 결국 중심 내용은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알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오빠와 했던 문답놀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의 소망. 알았죠? 그래. 오빠가 빨리 커서 돈 벌어서 엄마가 이제 장사하러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빠,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나의 소원.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요약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설 지문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 지문을 다 남기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과연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도 똑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초 우체국에서 소인치기 오빠의 배. 요거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과거라면 이게 현재입니다. 오빠, 이런 오빠예요. 근데 오빠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떤 회사로 날아온 것이 그저께 오후였습니다.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다는 극히 피상적이고 짧은 내용의 예전에 엽서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거의 2년 동안 한 자의 소식도 없던 오빠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럴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불안하죠. 혹시 오빠한테 무슨 일이? 혹시 오빠가 죽었나? 뭐 이런. 그래서 밑에 부고이거나 유서쯤이 아닐까 각오하면서 손을 떨면서 편지를 엽니다. 됐죠? 그러니까 편지는 유서도 아니고 그러나 뭐도 아니었다. 부고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고라는 건 여러분 죽음의 소식입니다. 알았죠? 죽은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20 간 넘은 올케는 결국 이제 오빠의 아내죠. 아이를 낳고 전몸살로 알아누웠고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실해서 아이는 결국 젖구경도 못해 8개월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한다. 오징어 철이 지나서 이제 돈을 좀 벌면 내가 분명히 갚을 테니까, 됐죠? 5만 원이나 3만 원을 반드시 보내달라. 라는 비명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시간을 내어 내가 한번 가거나 널더러 다녀가라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오빠는 덧붙였습니다. 직장이 메인 몸이니 굳이 시간을 낼 필요는 없다. 돈만 보내라. 뭐 이런 뜻이죠. 내게 도움은 못 주는 망정 괴로운 부탁만 해서 미안하다. 오빠를 용서해라. 라는 말도 붙였대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건. 오랜만에 쓰는 편지 탓인지 술 마시고 쓴 탓인지 술꾼의 주정처럼 두서없이 편지를 썼어요. 3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지고 있던 금반지를 받아주고 나간 오빠입니다. 3년 전에 나갔어요. 오빠에게서 3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매번 똑같았다. 그럼 결국 이 오빠는 결국 엄마의 금반지를 받아치고 집을 나갔는데 결국 오빠의 처지는 결국 변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가난한 처지로. 이해됐죠? 나는 균형을 잃고 흔들거리는 글씨에서 몇 밤을 망설임 끝에 술 기운을 빌려서 비로소 엎드려 끄적끄적 자괴심, 부끄러움에 가득 찬 오빠의 얼굴과 손에 쥔 볼펜이 거북스러울 정도로 물질에 거칠어진. 그럼 결국 이것만 봐도 아까 오징어도 나오고 물질이란 말이 나오면 분명히 오빠는 지금 어촌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분명히 가난하다. 됐죠? 거칠어졌을 예전에는 유난히 가늘고 곱던 손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다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오빠가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결국 뭐를 가지고 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빠. 됐죠? 과거의 오빠와의 추억. 엄마 기다릴 때 문답놀이. 알았죠? 그 놀이를 하면서
오빠와의 추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린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오빠는 지금도 가난하다. 그래서 그 처지가 변하지 않은 그 오빠의 모습이 안타깝다 정도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게 다 읽고 나면 시점은 무슨 시점입니까? 나가 오빠를 떠올리면서 자기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서술 중심으로 돼 있는지 대화 중심으로 돼 있는지 알았죠? 또는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돼 있는지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이해하고 알았죠?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결국 이제 나라는 인물이 오빠를 떠올리고 오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쓴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를 보면요. 나는 이제 이 원래 주제를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알았죠? 이 원래 여러분 서편제 이 선악동 나그네라는 소설에서는 이제 유봉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하는 이유가 그 딸의 판소리, 소리에 한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봉이는 죽고요. 알았죠? 그리고 결국 이 송아라는 이 딸내미는 결국 판소리를 하면서 떠돌아다닙니다. 알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판소리,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선악동 나그네 또는 서편제란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 천년학도 주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이 장면별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과연 어떤 장면인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나리오는. 알았죠? 첫 번째, 바닷가입니다. 석양에 물든 바닷가,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철가를 부르고 이건 뭐겠어요? 노래죠. 유봉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간 줄 아는 봄 반기언들 쓸데있나 봄이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판소리 하는 겁니다. 이때 송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 이제 송아의 소리가 알았죠?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건데 여기 이제 과거의 장면이라면 요거 이제 현재의 송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은 날마다 사철가를 부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내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아 라고 현재의 송아가 과거의 장면이 나올 때 송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유봉이라는 아버지를 송아가 떠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봉이의 임시 가묘입니다. 가묘가 있고 송아는 유봉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봉의 뜻을 계속 이야기한다. 송아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주실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가 돌아가셨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화가 일어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유는 누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결국 이 동화는 이 유봉이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송아에게 탄피 반지를 건네주고 이거 내가 탄피로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금반지를 주지. 그죠?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자주 닦아줘야 돼. 동호는 그래서 탄피 반지를 쥐어주고는 그 길로 돌아서고 붉은 수수바퀴를 걸어가는 동호의 얼굴을 보고 송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과거에 결국 아버지가 죽고 송아와 동호가 헤어진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결국 동호의 목소리, 나는 그래서 누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걸, 이런 게 동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결국 유봉은 뭐하고? 유봉은 죽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결국 동호와 송화가 결국 뭐한 장면이다? 헤어진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에 나왔을 때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야. 됐죠? 화면에서 분명히 뭐가 나와요 이제?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과거 장면. 알았죠? 그리고 결국 송아의 목소리. 그리고 결국 송아가 결국 동호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 동호와 송아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1번 장면에 보면 송아가 일하는 술집 안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왔어요. 현재 이제 두 사람은 만난 겁니다. 헤어졌다가. 그래서 밑에 술꾼이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같이 듣자고 청합니다. 송아의 노랫소리가 들리니 송아가 이제 술집에서 판소리 하는 겁니다. 도라진 섬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해영 한 푼 두 푼 모은 금전. 술꾼이 주모를 향해서 아줌마 우리 같이 듣게 마심. 요걸 들으면 이제 여기가 제주도라는 걸 알 수 있지. 제주도 사투리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서방님 용돈에야 다 나간다. 이어도 사나 주인 여자가 방문을 열자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누구의 모습이 딱 나와요. 이제 송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송아는 지금 술집에서 소리를 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송아가 계속 노래를 부르죠. 이때 이제 송아의 집 길 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밤길을 동호와 송아가 나란히 걸어가고 송아의 다시 노랫소리가 들린다. 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건 요 노랫소리에 이어진 거라고 해요. 요 노래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장면이 바뀐 겁니다. 밤길을 걸으면서 동호와 송아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길에 익숙하지 않은 동호가 턱에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이 장면 이해되죠 이제? 됐죠? 여기까지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니? 알고 오기는 누나 어렸을 때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왔다는 말을 들어서.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왔다는 이 말이 바로 송아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죠. 조심해라.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어. 그리고 송아의 집 앞입니다. 송아가 사는 집 앞에 당도한 두 사람은 불이 켜져 있는 집안을 들여다보죠. 내가 사는 집이야. 불이 켜져 있네. 장님이 무슨 밤낮이 있겠어. 그래서 늘 켜놓고 다녀.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무당집인데 새들었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송아가 장립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지금 공간, 둘이 만난 공간이 제주도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아가 지금 술집에서 소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34번 장면을 보면 송아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동호는 부엌으로 난 문 옆에서 동호에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두 사람이 있죠. 그래, 판소리는 아주 그만뒀어. 누나가 어떻게 이효도 타령을 해? 그랬더니 이효도가 정말 있으면 그 섬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그 섬도 없고 해서 그냥 먹고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애는 잘 있냐? 응, 많이 컸어. 전설따라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프로그램 전설따라. 나 그거 안 빼고 잘 들어. 서로들 안부를 묻는 겁니다. 만나서. 알았죠? 서로들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그 다음에 송아의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 점자판이 보이고요. 책상이 클로즈업 됩니다. 라면 냄비에 달걀을 깨서 넣는 송아의 능숙한 손이 있습니다. 동호가 송아에게 상을 받아서 방 안으로 들이고 라면을 먹으려다 송아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뭐를 봅니까? 아까 있는 탄피 반지를 봅니다. 그럼 송아는 아직도 이 반지를 간직하고 끼고 있는 겁니다. 이 동호가 그 손을 보고 뭐라고 볼까요? 반지 아직도 옛날 그대로네. 닦지 않으면 녹슨다고 해서 열심히 닦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송아는 그래서 탄피 반지를 만지작거립니다.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동호가 송아를 올려다봅니다. 송아는 동호의 시선을 느끼고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굽니다. 치맛자락은 버선발을 가리고 됐죠. 그 손은 클로즈업 됩니다. 다 먹은 상을 물리면서 동호가 중동 얘기를 끝냅니다. 결국 두 남매는 다시 또 헤어집니다. 나 중동 가려고 사막에 수론 공사파냐 거기 왜 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하게? 누나 맘 편하게 소리 공부할 수 있는 집 한 칸 지으려고 나도 누나 때문에 점자 공부 많이 했어. 누나 심심할까봐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도 모았어. 누나는 여러분 장님이니까 못 보니까 라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다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이제 동호의 말을 들은 송아의 눈에 눈물이 납니다. 왜? 동호한테 고마운 것이요. 그리고 결국 읽어줄 재미난 책 구한다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어. 이 동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귤 먹던 동호, 눈물을 흘리는 송아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만나서 잠시 후에 또 뭐 하겠습니까? 헤어지겠죠. 이해됐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국 유봉의 죽음 이후에 헤어졌던 두 사람이 결국 다시 만난다. 재회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재회를 통해서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요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 작년도 수능이 여러분들 현대소설과 시나리오가 나왔죠. 오발탄이라는 시나리오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 4월 모의고사는 지문은 좀 낯설지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장면은 이해되죠, 장면은. 그러니까 가장면은 과거의 오빠와의 추억. 근데 지금 현재 오빠가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안타깝다. 나장면은 결국 유봉이 죽고 나서 송아와 동우는 헤어졌다. 근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만났다. 됐죠? 그래서 두 남매 애틋한 감정이 나타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요약할 줄 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소설을 읽고 그냥 쭉 읽고 그냥 전체 내용을 다 머릿속에 기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중심 내용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중심, 전체 주제가 뭘까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작품 전체의 주제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가나 나나 남매의 애틋한 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4번은 A, B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러면 과거 사건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 뭐 답이 없죠. 그죠? A, B는 다 과거 사건입니다. A는 여러분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오빠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B는 뭐에 대해서 아버지 판소리를 지금 이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 사건을 제시해서 인물에 대한, 여기 인물은 뭐죠? 가는 오빠, 나는 유봉,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장면이 빈바람이 바뀌면서 긴박한 분위기다. 다 틀렸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 됐죠? 인물 간의 갈등이다.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지문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낯설지만 문제는 아주 쉬웠다. 이게 바로 4월 모의고사 현대소설과 시나리오 지문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기억에는 오빠의 대답을 들은 나의 걱정이 내재되어 있어요. 맞죠? 오빠가 뭐라고 하죠? 기억에서 엄마가 개울물에 빠졌어 또는 호랑이한테 물려갔어 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제 엄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은 나의 긴장감이죠. 손이 떨리죠. 그죠? 혹시 오빠가 죽은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디귿에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부탁을 하는 오빠의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디귿에 보면 오빠를 용서해라. 이런 부탁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리을에서 자신을 생각해주는 동호와 이별하고 있는 송아의 슬픔이 들어있는 게 바로 눈물이죠. 그죠? 근데 밑에 미음에서 동호와 헤어진 후에 이걸 잘 보세요. 자신의 꿈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결국 이호도란 섬이 있으면 이호도에 가려고 했는데 이호도란 섬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술집에서 이렇게 소리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 그럼 결국 자신의 꿈은 버리고 결국 생계를 유지한다고 표현해야죠. 됐죠? 그러면 이제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은 서사가 드러나는 갈래에서 서사의 간격은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직접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사의 간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이야기에 이제 중간이 이제 편집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읽는 독자들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추측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이의 틈이 바로 간극이다. 그래서 독자는 제시된 사건들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 간극에 숨겨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을 추측해서 이야기를 완성해요. 독자가 완성해야 돼요. 그럼 이런 때는 독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간극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에서 비단구들을 사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죠. 오빠에게서 돈을 붙이라는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오빠에 대한 나의 정서가 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됐죠? 이때 여러분 비단구도 사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오빠가 빨리 자라서 돈을 좀 벌어서 나한테 비단구도 사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오빠에 대한 뭐죠? 안타까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가는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점점 나아져가는 상황. 이 형편이 점점 나아져갑니까? 결국 이제 형편은 가난한 상황이죠.
형편이 나아진다는 건 여러분 근거가 없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에서 송아가 탄피 반지를 받으면서 들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 그대로의 상태로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동호에 대한 송아에 뭐가 들어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죠. 나에서 얘는 잘 자라니? 라는 질문에 많이 컸어? 라는 대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오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서 동호가 점자 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극의 테이프를 모았다는 건 결국 송아에 대한 동호의 뭐죠? 감정이죠. 결국 누이를 걱정하고 누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확히 답이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쉽게 나왔어요. 알았죠? 그래서 4월달은 3월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난이도의 차이가 좀 컸죠. 선생님이 원래 그 전에 해설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난이도에 좀 일관성을 좀 가져야지 수험생들이 좀 준비하기가 좀 편할 텐데 이렇게 쉽게 했다가 또 나중에 6월달 모평에서 어렵게 내면 좀 학생들은 좀 공부하는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문이 낯선 지문인데 문제를 너무 쉽게 냈다.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같이 넣어줘야지 학생들이 좀 변별력도 있고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편지와 말의 공통점. 이 편지에도 뭐가 들어있죠? 오빠의 이제 현재의 처지가 들어있고 말에도 뭐가 들어있죠? 결국 제주도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결국 인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외양을 제시해서 인물의 처지를 외양이 없죠. 그죠?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사건의 내적 갈등이에요. 현재의 사건을 언급하여 인물이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됐죠?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네.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편지에는 오빠의 정보가 들어있고 말에는 송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시나리오는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를 포함하는 용어들이 들어있는 클로즈업은 시각적 요소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요소는 이제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즈업은 뭐합니까? 인물이나 배경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서 주로 장면의 의미를 부각하는 방법이고 이펙트는 화면에 음향을 삽입해서 장면 속의 상황을 전달하거나 또는 장면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보기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하면 89번 장면의 이펙트는 90번 장면의 송아의 대사로 이어지죠. 맞죠? 89번 장면에서 90번 장면에 가면 송아의 대사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131번에서의 이펙트는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문 안 송아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뭐 하고 있죠? 송아가?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32번의 이펙트는 131번의 송아의 노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밤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해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134번에서 송아의 책상에 클로즈업해서 송아의 일상을 부각시켜주죠. 좀 가난하게 살죠. 알았죠? 그 다음에 134번에 송아의 손에 대한 클로즈업을 통해 송아를 원망하는 이게 어디서 송아를 원망하는 동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송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송아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애틋함이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알았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사실 보기에서는 클로즈업과 이펙트에 대해서 물었으면 그걸 가지고 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정답이 만들어져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맞죠? 일단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소설 시나리오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부탁하는 건 소설 지문이 나오든 시나리오가 나오든 뭐 또는 희곡 지문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이 길지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하세요. 비문학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문단별로 요약을 좀 해서 머릿속에서 그 요약한 내용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등급이 좋은 학생들은 뭐 이렇게 요약 연습을 할 필요가 없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혼자 공부할 때는 좀 정확하게 읽고 중심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 관계들을 파악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이런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 4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6월 모평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5월 달에는 여러분 그 잠을 좀 줄여서라도 공부 양을 좀 늘려서 6월 달에 아주 최대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